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옥순이 드디어 두 명의 남자를 정리를 했습니다. 상철하고 광수 이 두 명의 남자를 정리를 했는데 저는 옥순이 정리를 했던 이유 영수가 어느 정도 부추긴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옥순이 나는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내 마음이 복잡했었는데 이제는 다 정리가 됐으니까 광수하고 상철을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이제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고 영수가 말할 거냐고 이제 누군가 한 명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 사람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다른 나머지 두 명한테는 얘기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옥순이 당연히 얘기를 할 거라고 하죠. 저기서 저렇게 물어보는데 정리 안 할 거라고 하는 여자가 있겠냐고요. 없지. 그래서 본인이 영수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달리 어쩔 수 없이 좀 정리를 한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옥순하고 영수의 슈퍼데이트. 자, 이 두 사람의 데이트는 뭐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사실 상철하고 데이트했을 때하고 별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상철하고 했을 때 그 표정들, 그 느낌들 그대로 영수한테 옮겨왔는데 그래도 상철보다는 확실히 영수한테 조금 더 마음이 있어는 보였어요. 그렇지만은 그 차이를 알아채기는 쉽진 않았다. 그만큼 상철한테 했던 거나 영수한테 했던 거나 뭐 다르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게 진짜로 좋아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상철한테 했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표출이 된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라고 봅니다. 확실한 거는 광수하고 데이트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티가 났다. 광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스타일이잖아요. 뭔가 너무 진지하고 내가 괜히 여지를 좀 줬다가는 이게 크게 번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철한테는 마음껏 여지를 주고 플러팅을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했는데 광수한테는 사실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옥순도 사람을 봐가면서 그 사람에 맞게 플러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수도 옥순을 확실히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게 좀 느껴졌고 이 남자가 결혼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옥순하고 있을 때 보면은 광대가 항상 승천해 있거든요. 저거는 그 좋은 감정, 옥순에 대한 좋은 감정을 숨길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옥순이죠. 자, 그런데 영수가 느끼기에도 옥순이 나를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졌고 그래서 영수는 한 90% 이상은 본인이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광수도 아니지. 상철도 아니지. 본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도 있었고 자, 영수하고 옥순이 이제 카페에 가잖아요. 카페에 가서 기념 촬영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슈퍼데이트 기념 사진 촬영을 할 때 둘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영수가 포즈 준비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하면서 나 아까 이라면서 광자 얘기를 꺼내요. 저는 저게 의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실수였던 건지 어느 정도 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광이 아니고 상이었겠죠. 상철하고 데이트할 때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으니까. 그래서 상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본인도 실수로 상이 아니고 광이라는 얘기를 꺼낸 거죠. 그래서 순간 말문이 막혔던 거고 영수가 그 광자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말 실수하시네 이러면서 안색이 싹 변하더라고요. 마치 그 순자가 첫 번째 데이트에서 영수한테 중국어 해달라고 했을 때 황당하네 라고 정색을 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때 딱 그 모습이에요. 완전히 정색을 하더라고요. 물론 기분은 나쁘겠죠. 나랑 데이트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광수 본인도 알 거예요. 광수가 본인을 싫어한다라는 거. 그만큼 본인도 광수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충분히 그런 거를 서로 느꼈을 거고 그래서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하지 않았나. 옥순도 조금 더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영수한테 이 상철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말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광수라고. 그리고 영수가 약간 농담식으로 광수하고 상철님한테 언제 얘기할 거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1등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2, 3등인 광수하고 상철한테는 언제 얘기할 거냐고, 언제 거절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수도 100%는 아니니까 지금 좀 확실하게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궁금한 거죠. 내가 진짜 1등인지 그 사람한테 나머지 상철하고 광수한테 얘기를 할 건지. 그래서 운을 좀 띄워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옥수는 계속해서 말을 돌려요. 그게 장난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본인의 진짜 마음에 대해서 알려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수가
아직 100% 확신이 안 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아직 옥수님 마음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90% 이상 확신은 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렇게 확신은 하고 있지만 지금 100%의 확신을 주고 싶은 겁니다. 이제 옥순 같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는 조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신을 받고 싶은 거고, 영수가 장담할 수 없는 거라고 하니까 옥순이 맞다고, 자기가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부터 한 분이었으면은 쉬운 길이었는데 자기가 지금 3명의 남자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그 3명의 남자 중에서 한 명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수가 물어보잖아요. 세 갈래 길이 맞냐고, 직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영수는 옥순이 확실히 자기한테 어느 정도 직진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지금 5일차잖아요. 이제 내일이면은 최종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확신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 물론 느끼고는 있죠. 느끼고는 있지만 그래도 말로써 확신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게 첫째 날도 아니고 둘째 날도 아니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둘 사이에 확신을 가지고 직진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100%의 확신을 가지고 직진을 하느냐, 아니면은 한 8, 90%의 확신을 가지고 직진을 하느냐, 이거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갈래 길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직진하고 있는 거 아니었냐 나한테. 그런데 옥수는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동문서답, 말 그대로 동문서답. 자기는 인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직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그냥 말을 빙빙 돌리면서 딴소리만 했고 결국은 영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옥순이 했던 그 얘기, 최종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빌드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수를 조금 더 긴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경쟁시키고 긴장을 시켰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옥수는 아직 그게 부족한 거예요. 끝까지 긴장시키고 있고, 뭐 사귈지는 모르겠지만 사귀더라도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굉장히 피곤한 거거든요. 저게 남자 입장에서는 확신을 줄 때는 확신을 주고 좀 믿음도 주고 좀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안정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영수를 지금 1순위로 좋아하고는 있지만 최종 선택까지 할 만큼 그 정도의 마음은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최종 선택은 할 거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니까 계속 긴장해라, 마음 놓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어떤 확신도 영수한테 주지 않아요. 자, 둘의 데이트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철과의 데이트하고 크게 차이점을 못 느꼈어요. 이게 진심이 담긴 그런 행동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냥 여전히 플러팅만 하고 있는 느낌, 관심만 받고 싶은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나도 강했고 뭔가 좀 찝찝하죠. 그리고 이 저녁에 상철이 옥순을 불러냅니다. 자, 상철은 이제 영자하고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영자한테 차였기 때문에 옥순한테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동적으로. 자, 그리고 상철이 뭔가 바리바리 싸웠어요. 종합 비타민, 뭐 반창고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옥순한테 건네주더라고요. 참 저 모습을 보면서 상철이 호구다. 영자가 그렇게까지 기회를 줬는데, 근데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뭐 상철 마음이 안 끌리는데 옥순한테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저 모습을 보니까 혼자 바보짓을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의 앞날도 모른 채 그냥 희망에 젖어서 옥순을 위해서 저런 것들을 다 챙겨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철이 편지를 건네줍니다. 자기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썼어요. 편지하고 그 작은 쇼핑백, 아기자기한 작은 쇼핑백에 그 반창고랑 비타민이랑 이런 거를 가득 담아서 건네줘요. 자, 옥수는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본인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심을 저렇게 받고 있고 저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좋아해주고 막 챙겨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제 옥순이 거절의 말을 하죠. 영자하고 데이트 잘 하고 왔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그걸 보는 자기의 마음도 편치 않다. 영자하고 어떤 관계인지 다 알기 때문에 편치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게 맞나요? 영자가 얼마나 상철을 좋아하고 있는지 충분히 본인도 알았을 텐데 그건 모르겠고, 상철이 데이트 신청하는 거, 상철이 해주는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즐기고 있었잖아요. 확실하게 거절의 표현을 하지 않고 애둘러서 표현을 했지만 상철이 그 애둘러서 표현을 한 거를 무시를 했었고,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현숙이 영식한테 했던 것처럼, 물론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너는 아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고 봅니다. 상철은 그 당시에 옥순한테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였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렇고 그냥 온 세상이 옥순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상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영자가 해주는 그 호의, 관심들, 본인도 그거를 즐기고 있었고 어장질이죠. 쉽게 말해서. 나한테 주는 관심은 즐기되 나는 옥순한테 관심을 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데이트를 해서 1순위는 정해졌다. 근데 그게 상철님은 아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코미디죠, 사실은. 자, 그리고 바로 광수를 불러내서 얘기를 해요. 오늘 데이트를 하고 와서 1순위가 정해졌는데 그게 광수님은 아니다. 충분히 알아듣게 얘기를 했죠. 자, 정리는 했습니다. 확실히 두 사람을 정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진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수가 부추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했던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설사 영수 때문이 아니고 본인이 진짜로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상 너무 늦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최종 선택입니다. 최종 선택. 자, 이게 5박 6일이거든요. 5박 6일. 5박 6일인데 지금 5일째예요. 5일째. 5일째 저녁, 늦은 저녁. 이제 와서 얘기를 하면은 어떡하냐고요. 물론 그때까지 확실하게 마음 정리를 못한 남자 출연자들의 잘못도 있죠. 그렇지만은 옥순 입장에서는 지금 뭐 3명의 남자가 뭐 비등비등하게 고민을 할 상황도 아니었고, 뭐 영철이 정숙이나 영숙을 놓고 고민하는 그 정도의 고민이 아니었거든요. 고민은커녕 처음부터 그냥 직진이었죠, 직진. 상철이나 광수는 사실상 그냥 들러리에 불과했고 그 누구보다 그거를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알아볼 수 있게 본인이 일찍, 사실 광수는 첫 번째 데이트 하고 나서 정리를 바로 했어야 돼요. 그리고 상철도 본인이 뭐 3등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나는 이제 마음이 없으니까 다른 분을 알아봐라. 아니면 그 뒤에 조금은 늦었더라도 영자님을 알아봐라. 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했으면은 상철은 영자한테 직진을 했을 거고, 그래서 둘은 뭐 잘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영자 같은 경우는 상철이 옥순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만큼 상철이 좋기 때문에 상철을 받아줄 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기회조차 박탈을 한 거죠. 물론 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상처를 걸러낸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상철 입장에서나 영자 입장에서나 어쨌든 기회를 날렸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누군가의 기회를 날려먹었다. 그리고 광수도 마찬가지예요. 옥순이 광수를 초반에 정리를 했다. 완벽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광수가 좋다고 매달리면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거는 뭐 누구 탓할 것도 없고 100% 광수의 잘못이긴 하지만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옥순이 계속해서 여지를 줬고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연애 경험이 없는, 연애 감각이 없는 광수는 계속해서 헷갈려 했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러면은 최소한 마음고생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배우는 거는 있었겠죠.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배움이 있다라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은 옥순이 광수한테 알림을 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잖아요.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크게는 뭐 4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몽땅 다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리를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 이제 게임 다 끝났는데 5박 6일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니까 상철은 옥순을 원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거면은 진작에 나를 거절을 하지. 왜 이제 와서 거절을 해서 내가 영자한테 직진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원망 섞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상철의 잘못이 가장 커요. 간접적으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영자도 상철이 한눈 판 걸 알고 있지만 그거를 다 받아줄 용의가 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끝까지 그 기회를 날려먹은 거는 상철이 맞아요. 상철이 맞지만은 옥순도 결국은 거기에 한몫했다. 뒤흔들었다, 상철을 완벽하게. 특히 그 둘의 데이트, 1대1 데이트에서 상철을 무지막지하게 막 흔들어대니까 상철이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에서라도 본인이 확실하게 본인의 마음을 표현을 했으면 영자가 생각한 대로 상철이 역시 데이트 해보니까 나는 영자님밖에 없더라, 영자님 생각밖에 안 나더라, 별로더라 옥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뭐 그 뒤에 잘 되고 안 되고는 둘의 운명이고 둘의 팔자겠지만 어쨌든 그럴 기회조차 옥순이 날려버린 거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선택이 남았는데 옥순이 과연 영수를 선택을 할까? 이것도 지금은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어요. 물음표라는 거죠. 끝까지 영수한테 긴장감을 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본인이 선택할 마음이 없어서 빌드업을 한 건지 그거는 뭐 다음 주에 지켜보면 알겠지만은 뭐가 되더라도 별로라는 거예요. 배려심이 없는 거고 뭐 마지막 날 저녁에 본인이 영수한테 진심을 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 가능성도 좀 희박해 보이지 않나. 사실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최종 선택을 안 한다? 저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가 더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약간 걱정되는 거는 옥순의 텐션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 최종 선택은 하겠죠. 그래도 자 저는 영수 덕분에 옥순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이하고 삼순이한테 얘기할 거냐라는 그 질문으로 인해서 옥순이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본인의 계획에 없던 그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 그 행위를 결국은 했고 늦었지만은 그 거절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철과 광수의 기회를 뺏어간 거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본인이 잘못을 했다라는 거를 느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수하고 상철. 이 광수하고 상철 입장에서는 방송을 보기 전에는 뭐 이 정도까지 느끼진 않았겠죠. 그냥 옥순이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영수한테 갔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은 방송을 보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처음부터 없었구나. 옥순한테 처음부터 없었구나. 그리고 옥순이 계속해서 약간 어장 아닌 어장을 치고 우리를 놔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남자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 공통된 마음이겠죠. 모든 여자 출연자들의 공통된 마음이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출연자들을 보면은 본인이 마음이 없는 남자가 대시를 했을 때, 고백을 했을 때 확실하게 거절을 했어요. 오히려 너무 세게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확실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옥순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강하게 거절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어야 돼요. 왜냐? 돌려서 말하니까 대충 말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으면서도 모르쇠로 그냥 막 덤벼들었고 그리고 상철 같은 경우는 더욱이나 영자하고 잘 되고 있는 분위기였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영자가 상철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을 텐데 애매하게 본인하고 뭐 1대1을 해야 진짜로 네가 내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끝내는 상철의 슈퍼데이트권을 받아간 거.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영자가 상철에 대한 마음을 접는 계기가 됐고 바보가 아닌 이상 영자도 상철에 대한 마음을 정리를 했을 거예요. 물론 마지막 그 데이트에서 뭐 상철이 달래주는 척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받아주는 척만 하고 뭐 거기서 화낼 수는 없잖아요. 대충 받아주고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기수 옥순 분명히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저 거절을 하는 타이밍이 하루라도 빨랐으면은 이런 상황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늦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의미 없는 거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죠. 그렇지만은 많이 늦었고 별로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